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엔 6권, 잉글사이드 행복한 나날입니다. 먼저 양기자 선생님의 추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앤이 나타났다. 동화로 혹은 만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빨간 머리 앤이었다. 그것도 짤막하게 축약된 이야기가 아닌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원작 소설 전체를 완역한 앤 시리즈의 완결판이었다. 삶의 온갖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소설책이 한 권도 아니고 10권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오랜만에 내게 나타난 완벽한 행운이었다. 이제 이 소설을 다 읽었으니 다음은 내 딸이 읽을 차례다. 대학생인 내 딸 또한 나처럼 한동안 따뜻한 행복감을 만끽할 것이므로 이만하면 어머니 선물로서 훌륭하지 않은가.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운 에벌리. 오늘 밤 달빛은 어쩌면 저토록 하얄까. 앤 블라이스가 혼자 중얼거리며 다이애너 라이튼의 뜰 산책길을 따라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소금기 머금은 산들바람에 작은 벚꽃잎이 떨어져 내렸다. 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간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해온 언덕과 숲을 둘러보았다. 그리운 에벌리여, 요 몇 해 동안 앤은 글렌 세인트 메리에 살고 있었지만 에벌리에는 그곳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르는 곳곳에서 앤 자신의 영혼과 만났다. 헤매다녔던 들판이 앤을 환영해 주었다. 즐거웠던 예전 생활의 메아리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고 그녀 주위에 빙 둘러 있었다. 눈에 보이는 어디에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다. 늘 다니던 낯익은 뜰에는 지난날의 장미가 피어 있었다. 앤은 에벌리로 돌아오는 것이 언제나 기뻤다. 이번처럼 슬픈 일로 돌아온 때조차도 역시 그러했다. 앤과 길버트는 길버트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왔는데 앤은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머릴로드 린드 부인도 앤을 곧바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관 위 방은 앤을 위해 늘 비워두었는데 도착한 날 밤 앤이 들어가 보았을 때 린드 부인의 정성 어린 멋진 봄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앤이 그곳에 얼굴을 묻자 잊혀지지 않는 지난날의 향내가 그대로 풍겨오는 듯 했다. 그곳에서는 옛날의 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립고 반가운 기쁨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지붕 윗방은 큰 팔을 벌리고 앤을 포옹하고 감싸주었다. 앤은 그리움에 가슴을 조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린드 부인이 만든 사과 잎사귀 무늬 침대 덮개가 덮여있는 예전에 쓰던 침대. 역시 린드 부인이 짜준 폭넓은 레이스가 붙어있는 얼룩 하나 없는 베개. 바닥에 깐 머닐러가 직접 짠 깔개. 먼 옛날 이곳에 와서 처음 자던 날 밤 울다가 잠든 어린 고아에 이마를 비추던 거울. 앤은 자기가 5 아이를 가진 행복한 어머니라는 것도 하녀 수전이 잉글사이드에서 열심히 털 양발을 짜고 있는 것도 있고 다시금 그린 게이블주의 앤으로 돌아가 있었다. 깨끗한 수건을 들고 린드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앤은 아직도 꿈꾸듯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또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구나, 앤.
내가 가버린 지 9년이 되지만 머닐러와 나는 아직도 내가 없는 것이 허전해서 정말 견딜 수 없단다. 데이비가 결혼한 뒤로는 전처럼 쓸쓸하진 않지만 밀리는 정말 착한 아이야. 저 파이 집안 사람 치고는. 줄무늬 다람쥐처럼 무슨 일인들 알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전부터도 말했고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너를 대신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애는 응석부리듯 말했다. 아, 그렇지만 이 거울은 속일 수 없어요, 아주머니. 너는 전처럼 젊지 않다고 똑똑히 말하고 있는걸요. 린드 부인은 위로했다. 얼굴빛은 옛날 그대로야. 하기는 원래 좋은 안색은 아니었다만. 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턱이 2개가 될 염려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던 옛날 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어서 기뻐요, 아주머니. 돌아왔을 때 방이 나를 잊고 있다면 굉장히 낙심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도깨비 숲에서 달이 뜨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멋져요. 마치 하늘에 떠있는 큰 금화 같지 않니? 린드 부인은 터무니없는 시적인 비약을 한 기분이 들어 머닐러가 함께 자리하여 듣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기 달을 등지고 우뚝 솟아있는 우등집 뾰족한 전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은빛 하늘로 2팔을 뻗고 있는 저지대의 자작나무를요. 지금은 크게 자라 있어요. 내가 이리로 처음 왔을 때에는 아주 어린 나무였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도 좀 나이 든 느낌이 들어요. 나무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잠시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 무섭도록 자라나지. 프레드 나이트를 봐. 이제 13살인데도 키가 아버지만 하지 않더냐. 저녁 식사로는 따뜻한 치킨파이가 있고 너에게 주려고 내가 레몬 비스킷을 구웠어. 그 침대에서 자는 데는 아무 염려 없을 게다. 내가 오늘 바람에 시트를 말린 걸 모르고 머릴러가 또 한 번 내다 널었는데 그런 줄 모르고 밀리가 3번째로 바람을 쐬었으니까. 메리 머라이어 블라이스가 내일 이리로 오면 좋겠구나. 그 사람은 본디 장례식을 좋아했거든. 메리 머라이어 고모님, 아버님의 사촌 누이인데도 길버트는 언제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를 앤이라고 불러요. 애는 몸을 떨었다. 내가 결혼하고 처음 만났을 때 고모님은 길버트가 너를 아내로 고른 게 이상하구나. 그 애라면 얼마든지 좋은 처녀를 맡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어요. 아마 그래서 나는 그 고모님이 싫은 건지도 몰라요. 길버트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만 길버트는 친척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길버트도 오래 머무를 거니? 아니요. 내일 저녁에 돌아가야만 해요. 중태인 환자를 두고 왔으니까요. 아, 그렇겠구나. 어머니도 지난해 돌아가셔서 이제 길버트를 에벌리에 붙들어둘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 블라이스 씨는 부인이 세상 떠난 뒤로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져서 아무 살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블라이스 집안은 본디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에게 너무 정을 쏟기 때문이지. 에벌리는 그 집안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섭섭해. 전통 있는 훌륭한 집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슬론 집안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있거든. 슬론은 지금도 여전히 슬론이야. 앤, 앞으로도 영원히 슬론이겠지? 아멘. 슬론 집안 사람들이 얼마든지 불어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저녁 식사 뒤 달빛을 받으며 과수원을 두루 돌아다닐 테니까요. 그 뒤에는 침대 속에 들지 않을 수 없겠죠?
달밤에 잠을 자다니 시간이 아깝다고 늘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도깨비숲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겠어요. 하늘은 산호빛이 되고 울새가 여기저기 으스대며 돌아다니겠죠? 아마 조그만 잿빛 참새가 창 문턱에 앉을지도 모르고 금빛과 보랏빛 펜지꽃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주는리 꽃밭을 토끼가 완전히 짓밟아 버렸단다. 린드 부인은 슬픈 듯이 말하고 어기적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내게 되어 속으로 휴 하고 마음 놓았다. 애는 어릴 때부터 좀 색달랐고 지금도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다이애너가 애를 맞으러 집에서 나와 산책길을 따라 걸어왔다. 달빛으로 보아도 다이애너의 머리는 지금도 여전히 검고 볼은 장밋빛이며 눈이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달빛도 다이애너가 옛날보다 좀 뚱뚱해진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다이애너는 본디부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라깽이는 아니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오래 있지 않을 테니까. 다이애너가 나무랐다. 그렇게 하면 마치 내가 난처하게 여기기라도 할 듯한 말투로구나. 오늘 밤 결혼식披露宴을 가는 것보다 너와 함께 지내는 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아직 너를 밤만큼도 실컷 보지 못했는데 모레면 벌써 돌아가야 하다니. 하지만 프레드의 동생 결혼식이니 안 갈 수도 없고. 물론 가야지. 나는 다만 잠시 들르러 한달음에 달려왔을 뿐이야. 예전에 길러 왔어, 다이애너. 드라이어드 샘 옆을 지나 도깨비숲을 빠져 너희 집 그 나무 그늘이 많은 뜰 옆을 거쳐 윌러미어를 지나온 거야.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늘 했듯이 물속에 거꾸로 비친 버드나무도 보고 왔어. 굉장히 많이 자랐더구나.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다 그래. 우리 아들 프레드를 보면 우리는 무척 변했어. 너만 빼놓고. 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앤. 어떻게 그렇게 날씬할 수 있지? 날 좀 봐. 앤은 웃었다. 그야 물론 조금쯤 부인다운 갈록이 붙었지. 하지만 너는 아직 중년 비만까지는 안 갔어, 다이애너. 내가 변하지 않았다지만 그래, 돈일 부인은 너와 같은 의견이야. 장례식 때 내게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하지만 하먼 앤드루스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어. 어머나 앤, 어쩌면 이다지도 나이 들어 보이니? 라고. 모두 보는 사람의 눈이랄까 또는 기분에 달린 거겠지. 나도 좀 나이 먹은 기분이 드는 때는 잡지에 사파를 볼 때뿐이야. 주인공이나 여주인공이 내게는 아주 젊어 보이거든. 하지만 상관없어, 다이애너. 내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천원 시절로 되돌아가는 걸,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야. 오후부터 저녁에 걸쳐 틈을 내어 전에 잘 갔던 곳을 모두 둘러보자. 하나 남김없이. 봄 들판을 넘어 양추루가 우거진 오래된 숲을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가 무척 좋아했던 그리운 것들을 모두 보고 언덕을 바라보기만 해도 다시 젊어질 수 있어. 봄이라는 계절에는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으니까. 둘이 모두 엄마 된 기분이나 책임 따위를 느끼는 일은 그만두고 린드 아주머니가 마음속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껏 철없는 짓을 해봐. 1년 내내 체면이니 예의를 따지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재미도 없지 않겠니? 다이애너? 어머나, 정말 너다운 말을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지만이니 뭐니 하지 않기로 해.
누가 프레드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다 알고 있어. 다이애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 건 아니야, 앤. 코딜리어가 이제 11살이지만 나 못지않게 아빠의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어떻든 그 애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 나는 부인회에 갈 예정이었지. 하지만 그만두겠어. 너와 함께 지낼 거야. 마치 꿈이 실현된 것 같아. 아무튼 나는 저녁 되면 곧잘 혼자 앉아서 어린아이가 된 생각을 하곤 했었어. 도시락도 가지고 가자. 헤스터 그레이의 정원 안쪽에서 먹자. 헤스터 그레이의 정원은 아직 그곳에 있겠지? 아마 그럴 거야. 다이애나는 어쩐지 불안해 보였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간 일이 없어. 앤 코딜리어는 꽤 돌아다니는 편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늘 타이르고 있단다. 그 애는 숲을 서성거리는 것을 아주 좋아해. 언젠가 뜰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걸 나무랐더니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꽃의 요정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지 뭐니? 내가 그의 9살 생일 때 보내준 그 작은 분홍색 장미꽃 봉오리가 달린 인형 차세트 있잖아. 그걸 하나도 깨트리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그건 3명의 초록색 사람들이 차 마시러 올 때밖에 쓰지 않는데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캐물을 수가 없어. 확실히 어떤 점에서 그 애는 나보다 너를 훨씬 많이 닮았어, 앤. 아마 이름에는 세익스피어가 인정하는 이상의 것이 있는지도 몰라. 앤 코딜리어의 공상을 나무라지 말아줘, 다이애너. 이 3년쯤 동화의 세계에서 지내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나는 늘 가엾게 여겨져. 다이애나는 불안한 듯 말했다. 올리버 슬론이 지금 이곳 학교의 선생인데 그녀는 문학사로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이 학교를 1년 맡았어. 아이들을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슬론 집안의 협력자라는 말을 오래 들었어, 다이애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말고 그 사람들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듯 그녀도 흘끔흘끔 보는 드룩드룩한 파란 눈을 하고 있어. 게다가 나는 앵 코딜리어의 공상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 아이의 공상도 옛날의 너처럼 아름다워. 어른이 되면서 충분히 현실에 맞닥뜨리리라고 생각해.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네. 2시쯤 그린 게이블즈로 와서 둘이 머닐러의 붉은 포도주를 마시자. 목사님과 린도 아주머니가 언짢게 여기겠지만 머릴러는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악마 같은 기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술을 만들고 있어. 그 포도주로 나를 취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니? 다이애나는 소리치고 웃었다. 앤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썼다면 마음에 걸렸겠지만 애는 악마 같은 이라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앤이 진심으로 그럴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앤의 말버릇이 지나지 않았다. 내일은 이것저것 추억하며 지내자, 다이애너. 이제 더 이상 붙들어두지 않겠어. 프레드가 마차를 꺼내왔어. 내 옷 멋있구나. 이번 결혼식을 위해 프레드가 새로 만들어준 거야. 헛간을 새로 지어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프레드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오는데 자기 아내를 초대받고도 갈 수 없는 듯한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지 뭐니? 남자가 할 만한 말이잖니? 애는 엄하게 나무랐다. 어머나, 너는 글렌마을의 엘리엇 부인 같은 말을 하는구나. 조심하는 편이 좋아. 남자가 한 사람도 없는 세계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니? 무서운 일이겠지. 다이애나도 인정했다.
응. 여보, 곧 가. 이제 됐어. 그럼 내일 만나, 앤. 앤은 돌아오는 길에 드라이어드 샘 옆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오래된 작은 시냇물이 앤은 아주 좋았다. 이 시냇물은 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지금 기고리고 있는 앤에게 그것을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듯 했다. 자신의 옛날 꿈, 그것이 맑은 샘에 떠올라 보였다. 옛날의 맹세, 옛날의 속삭임, 시냇물은 그것을 모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 소곤거림에 귀 기울이는 일은 오랫동안 내내 귀 기울여온 도깨비숲의 오래된 가문비 나무밖에 아무도 없었다. 데이지 오솔길. 앤의 행복은 이어졌다. 앤은 전도 부인 후원회로부터 조지 처칠 부인 집을 방문해서 1년에 한 번 내는 기부금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처칠 부인은 좀처럼 교회에 가지 않았고 후원의 회원도 아니었지만 전도는 좋은 일로 여긴다며 누군가가 부탁하러 가면 늘 많은 돈을 기부했다. 다만 부탁하러 가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서 회원들은 차례로 그 일을 맡아야만 했다. 올해는 앤 차례였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앤은 데이지가 피는 오솔길을 걸어갔다. 상쾌하고 서늘한 그 길은 아름다운 언덕 꼭대기로 나와 글렌 마을에서 1마일이나 떨어진 처칠레 농장으로 뻗은 큰 길에 이어져 있었다. 들쭉날쭉한 잿빛 나무 울타리가 서 있고 가파른 작은 언덕길이 나 있기도 한 그 길은 좀 단조로운 큰 길이었다. 하지만 집집마다 전등이 반짝이고 시냇물이 흐르고 바다로 비탈져 있는 건초밭에 플레음이 감돌고 뜰이 있었다. 애는 지나가며 뜰 하나하나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뜰에 대한 앤의 흥미는 마르는 일이 없었다. 제목에 뜰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기만 하면 그 책을 사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 길버트가 늘 말하곤 했다. 한가로워 보이는 보트가 항구에 떠 있고 아득히 먼 저편에는 배가 머물러 있었다. 애는 바다로 나가는 배를 지켜볼 때마다 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젠가 플랭클린 드류 선장이 부두에서 자신의 배에 올라타며 정말이지 육지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가엾어서 못 견디겠다고 말했을 때 애는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커다란 처칠 집안 저택은 평평한 이중 물매 지붕 둘레에 쇠 레이스 세공을 둘렀으며 항구와 모래 언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칠 부인은 도도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정중히 앤에게 인사하고 음침하나 호화로운 응접실로 안내했다. 짙은 갈색 벽지를 바른 벽에는 세상 떠난 처칠 집안과 엘리엣 집안 사람들의 크레용 그림이 수없이 걸려 있었다. 처칠 부인은 녹색 벨벳 소파에 앉아 길고 여인 손을 마주잡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메리 처칠은 키 크고 여유어 엄해 보였다. 앞으로 나온 턱, 올던과 똑같이 움푹한 파란 눈, 꼭 담은 입이 컸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소문 이야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애는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깨달았으나 그래도 한국 건너편 영국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에게를 끼워 넣어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다. 처칠 부인은 이 목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처칠 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그분은 신앙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설교는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나도 한번 들은 적 있는데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영혼은 먹을 것을 요구했는데 설교를 주더군요. 그분은 천국이 두뇌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라면 지금 로브리지에 퍽 머리 좋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의 젊은 친구 스텔라 체이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싶어요. 아주 잘 만났다는 소문이에요. 결혼한다는 말인가요? 애는 호되게 한 대 맞은 듯 했지만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간섭하는 이상 이런 것도 참고 견뎌야만 한다고 다시 생각했다. 아주 잘 어울리는 결혼이라고 여겨요. 처칠 부인, 스텔리는 특히 목사의 아내로 알맞으니까요. 나는 올던에게 이것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처칠 부인은 눈꺼풀도 꼼짝하지 않고 되물었다. 왜죠? 글쎄요, 실은 올던에게는 가망이 없지 않을까 여겨요. 체이스 씨는 어떤 사람도 스텔러에게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올던의 친구들은 모두 올던이 헌 장갑처럼 버려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꼴을 당하기엔 올던은 너무 좋은 청년인걸요. 처칠 부인은 얇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 아들을 버린 아가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그와 반대죠. 머리를 곱슬거리게 빗거나 소리지고 웃거나 몸을 비비 꼬거나 비위를 맞추려 들어도 아들은 아가씨들의 정체를 곧 꿰뚫어보고 말아요. 내 아들은 어떤 여자라도 잘 골라내어 결혼할 수 있어요. 블라이스 부인. 어떤 여자와도 말해요. 애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 말투는 이러했다. 물론 신뢰가 되니까 부인 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부인은 내 생각을 바꾸지는 못해요. 처칠 부인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파리한 주름투성이 얼굴이 조금 붉어지더니 후원의 기부금을 가져오기 위해 방을 나갔다. 처칠 부인에게 이끌려 문 앞으로 간 애는 칭찬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는 아주 훌륭하군요. 처칠 부인은 찬성하지 않는 눈길로 만을 바라보았다. 겨울에 살을 찌르는 듯한 동풍을 맞으면 전망 따위는 그리 좋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블라이스 부인, 오늘 밤은 퍽 서늘하군요. 그런 얇은 옷으로는 감기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 옷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요. 댁은 아직 젊으니까 너풀거리는 거나 현란한 것에 마음 끌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찮은 것에는 흥미 느끼지 않게 되었죠. 어둑어둑한 녹색 어스름 속에서 집으로 걸으며 애는 이 회견에 퍽 만족스러움을 느꼈다. 애는 숲을 갈아엎은 조그만 밭에서 의회를 열고 있는 한 무리의 찌리러기에게 말을 걸었다. 물론 처칠 부인은 기대할 수 없어. 하지만 조금은 그녀를 안달나게 만든 것 같아. 올던이 퇴짜 맞았느니 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걸 바라지 않는 눈치잖아? 자, 이제 나는 체이스 씨 말고는 관계자 모두에게 온 힘을 다했지만 체이스 씨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체이스 씨는 올던과 스텔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 듯 싶지 않아. 물론 스텔러는 결단 내려 올던을 집으로 데려갈 용기 같은 건 없을 테지. 그럼 체이스 씨를 어떻게 한담? 실제로는 기분이 나빠질 정도였다. 모든 일이 얼마나 앤을 도와주는지. 어느 날 저녁 무렵 미스 코닐리어가 와서 앤에게 함께 체이스 시내로 가주기를 부탁했다. 교회에 새로 넣을 부엌용 스토브를 살 기부금을 리처드 체이스에게 부탁하려는데 정신적인 의지가 되도록 함께 가줘요, 앤. 나 혼자 그 사람과 맞서서 이야기하기는 싫어요.
다리가 길고 코도 긴 체이스 씨는 명상에 잠긴 학 같은 모습으로 정면 층계에 서 있었다. 벗겨진 머리 꼭대기에 반짝이는 은빛 머리를 맥가닥으로 키끝이 빗었으며 두 사람 쪽을 보는 작은 잿빛 눈이 우스운 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체이스 씨는 저 미스 코넬리오와 함께 오는 사람이 의사 선생 부인이라면 퍽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육촌 누님인 코넬리오는 좀 지나치게 억세고 지능이라면 메뚜기만큼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늘 올바르게만 쓰다듬어주면 조금도 나쁜 고양이 할 몸은 아니지. 체이스 씨는 점잖게 두 사람을 서재로 맞아들였다. 미스 코넬리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의자에 앉았다. 오늘 저녁은 굉장히 덥구나. 소나기가 한 차례 퍼부을지도 모르겠어. 어머나 리처드, 그 고양이는 전보다 한층 더 커졌잖아? 체이스 씨에게는 터무니없이 큰 누런 고양이 친구가 있었다. 이 고양이가 지금 그의 무릎 위로 올라가 앉았다. 체이스 씨는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토머스 더 라이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양이다운 고양이입니다. 그렇지 않니, 토머스? 너의 코넬리아 아주머니를 봐라, 라이머. 친절과 애정만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눈으로 아주머니가 얼마나 심술사납게 너를 바라보는지 보려무나. 에일러 부인이 날카롭게 항의했다. 나를 그런 짐승의 아주머니라고 하지 마라. 아무리 농담이라도 너무 지나치구나. 리처드 체이스는 가엾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디 처칠의 아주머니보다는 시인 토머스 더 라이머의 아주머니 쪽이 낫지 않겠어요? 레디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데다 술꾼이잖아요. 누님은 레디의 죄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었다면서요? 오히려 유스키와 암 고양이에 관한 한 나무랄 데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토머스와 같은 훌륭한 고양이의 아주머니 쪽이 낫지 않겠어요? 가엾은 레드는 사람이야.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것만이 올던 처칠의 결점이지. 올던도 이상하리만큼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고양이를 아주 싫어하는데 말이야. 참으로 분별 있는 젊은이일 거예요. 분별 있다고? 그래, 확실히 이해력이 좋고 말고. 고양이와 진화론에 열중하는 일만 빼놓으면 그것도 어머니를 닮지 않았어. 체이스 씨는 성실하게 말했다. 실은 엘리엇 부인, 나도 남모르게 진화론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했었잖아. 뭐든지 좋아하는 것을 믿으면 될 테지. 딕 체이스, 남자에게는 있음직한 일인걸. 고맙게도 아무도 내게 원숭이 자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확실히 누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운 부인이여 여유 있고 뛰어나게 점잖은 장밋빛 인상에는 조금 더 원숭이를 닮은 데가 없어요. 하지만 몇백 년은 전의 조상은 꼬리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옮겨 다녔으니까요.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코넬리오, 그걸 믿든 안 믿든. 그럼 믿지 않기로 해. 나는 그 일로 또는 다른 일로도 말다툼할 생각은 없으니까. 내게는 내 자신의 신앙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원숭이 조상 따위는 들어있지 않아. 그러고 보니 리처드, 스텔라가 올여름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어. 스텔라는 늘 더위를 몹시 탑니다. 서늘해지면 기운이 나지요.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리짓은 해마다 여름이 끝나면 건강해졌지만 마지막 여름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리처드, 그걸 잊으면 안 돼. 스텔라의 체질은 어머니를 닮았어. 결혼 같은 건 할 것 같지 않아서 좋아. 어째서 그 아이가 결혼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나는 호기심에서 묻는 거지만 말이에요. 코닐리어, 정말 호기심에서 여자의 사고 과정이 내게는 퍽 흥미롭습니다. 이 기분 좋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스텔러가 결혼할 것 같지도 않다는 결론을 끌어낸 것은 어떤 전제 또는 어떤 논거에 의한 거죠? 글쎄 리처드, 분명히 말하면 스텔라는 남자에게 인기 있는 아가씨가 아니야. 마음씨 곱고 좋은 아가씨지만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어. 숭배하는 사람은 있었죠. 나는 새총과 불독을 사들이고 건사하는데 큰 돈을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내 지갑을 숭배했으리라 여겨. 까닭없이 단념했잖아? 한번 그 짓궂은 말에 일제 공격을 받으면 모두 달아났어. 만일 진심으로 스텔레를 바랐다면 그 쓸데없는 불독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에 낙담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니야, 리처드. 스텔러가 바람직한 배우자를 구할 만한 아가씨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좋아. 봐, 리짓도 그랬었잖아. 내가 나타날 때까지 그녀에게는 구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게는 그렇듯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겠어요? 확실히 리짓은 젊어도 현명한 여자였어요. 나는 내 딸을 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무 젊은이에게나 줘버릴 생각은 없어요. 누님이 우습게 여기더라도 내 별은 왕의 궁전에서 반짝이기에 알맞으니까. 캐나다에는 왕이 없어. 나는 스텔러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남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할 뿐이고 그 아이의 체질을 생각하면 그 편이 좋지 않을까 여겨질 따름이야. 너로서도 다행한 일이지. 그 아이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을 테니까. 마치 갓난아기처럼 어떻게도 할 수 없지. 자, 교회에 스토브 렌즈를 기부하겠다고 신청했죠. 그러면 가겠어. 지금 저 책을 집어들고 싶어 죽을 지경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과연 상냥하고 총명한 부인이세요. 누님,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문이겠어요. 그래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님 말고는 아무도 그걸 알아볼 만한 통찰력이 없고 그걸 활동시켜 내 목숨을 구해줄 만큼 친절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내게서 얼마를 빼앗으려는 거죠? 5달러 낼 수 있겠지? 나는 결코 여자들과 말다툼하지 않소. 5달러로 하겠어요. 저런, 돌아가시려고요? 이 부인은 단 1초도 함부로 허비하지 않지. 이 보기 드문 부인께서는 일단 목적을 이루었다며 그 자리에서 남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지. 그런 종류의 고양이는 요즘 태어나지 않아요. 잘 가세요. 이 방문 동안 내내 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자기 대신 엘리엇 부인이 이토록 솜씨 있게 이렇듯 무의식 중에 할 일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리처드 체이스는 가볍게 머리 숙여 두 사람을 배웅하려다가 벼랑간 친밀하게 앞으로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발목을 갖고 계시군요. 블라이스 부인. 이래봬도 젊은 시절 그 길에 얼마쯤 일가견이 있었지요. 오솔길을 걸으며 미스 코닐리어가 화를 터뜨렸다. 너무하잖아요? 저 사람은 늘 여자에게 저렇듯 무례한 말을 한다니까요. 저런 사람의 말에 마음 써서는 안 돼요. 앤은 마음 쓰지 않았다. 오히려 리처드 체이스에게 호감을 느꼈다. 자기들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스텔러가 남자들에게 인기 없다는 생각에 못마땅한가 봐. 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야. 자,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올던과 스텔라에게 서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미스 코넬리어와 둘이 처칠 부인과 체이스 씨를 이 혼담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내키도록 만들었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한 달 뒤 스텔라 체이스가 잉글사이드를 찾아와 또다시 앤과 나란히 베란다 층계에 앉았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블라이스 부인과 같은 표정을 갖고 싶다. 저 원숙한 표정, 충실하고 축복에 찬 생활을 해온 부인의 표정을 갖고 싶다고 바랐다. 9월 첫 무렵, 서늘한 황해색 하루에 이어 서늘하고 자욱이 흐려 보이는 저녁 무렵이 찾아왔다. 바다의 다정한 파도 소리가 섞여들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월터는 말할 것이다. 오늘 밤 바다는 슬픈가 봐. 스텔라는 멍하니 말이 없었다. 조금 뒤 보랏빛 밤으로 짜여진 별의 마술을 올려다보며 스텔라가 갑자기 말했다. 블라이스 부인,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머나 뭐죠, 스텔라? 스텔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말했다. 나는 올던 처칠과 약혼했어요. 우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부터 약혼했어요. 아버지와 올던 어머니에게는 곧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두었어요. 그런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인걸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달 결혼하게 되었어요. 애는 마치 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스텔라는 여전히 별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블라이스 부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스텔라는 편하게 말을 이어갔다. 올던과 나는 지난해 11월 로브르지의 파티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첫눈에 서로 좋아졌죠. 올던은 늘 나를 꿈꾸고 있었고 언제나 나를 구하고 있었대요. 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여자야말로 내 아내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했대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블라이스 부인. 그래도 여전히 애는 몇 번이나 애써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 행복에 드리워진 오직 하나의 구름은 이 일에 대한 부인의 마음이에요. 찬성해 줄 수 없겠어요? 내가 글렌 세인트 메리에 온 뒤로 부인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마치 언니처럼 여겨줬어요. 그래서 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게 슬퍼요. 스텔라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 힘을 되찾았다. 나의 소중한 스텔라의 행복을 나는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어요. 나는 올던을 좋아해요. 훌륭한 사람인걸요. 다만 바람기가 좀 있다는 평판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저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모르겠어요, 블라이스 부인.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버지는 몹시 기뻐해요. 처음부터 아버지는 올던이 마음에 들어 둘이 늘 몇 시간이나 지나러에 대해 토론한답니다. 아버지는 본디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결혼시킬 생각이었대요. 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촌인 딜리어 체이스가 와서 아버지를 위해 집안일을 보살펴 줄 거예요. 아버지는 딜리어를 퍽 좋아해요. 그럼 올던의 어머니는? 올던의 어머니도 기뻐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올던이 우리가 약혼한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성경을 펼친 곳에 맨 첫 장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 자신의 아내와 결합할지어다 라는 것이었대요. 어머니는 이로써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뚜렷이 알았다며 곧 승낙해줬어요. 어머니는 로브리지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집에서 살기로 되어 있어요. 스텔라가 그 녹색 벨벳 소파와 함께 살지 않아도 돼요. 다행이군요. 소파라고요? 네, 그래요. 가구가 굉장히 구식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모두 가져가는걸요. 올더니 가구를 모두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블라이스 부인. 부인도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애는 몸을 얼른 앞으로 내밀어 비단결 같은 차가운 스텔레 밤에 키스했다. 스텔레를 위해 나는 정말로 기뻐요. 두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스텔라가 돌아가자 애는 잠시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가득 떠있는 동력 구름 뒤에서 한편으로 짓궂게 기운 초승달이 나타나 건너편 목장에서 앤을 향해 얄밉게 장난스러운 눈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앤은 지나간 몇 주일 동안을 돌이켜보았다. 식당에 카펫을 못쓰게 만들고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소중한 갑오를 둘이나 깼으며 서재의 천장을 망가뜨렸다. 처칠 부인을 앞잡이로 쓰려 했지만 처칠 부인 쪽에서는 틀림없이 그동안 내내 마음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다. 애는 달에게 물었다. 이번 일로 누가 가장 큰 바보였을까? 길버트의 의견이 어떤지 나는 알고 있어. 그만큼 큰 수고를 하면서 이미 약혼한 두 사람의 혼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니. 이제 중매 따위는 지긋지긋해. 정말이지 지긋지긋해. 누군가가 또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위안받을 일이 있어. 오늘 젠 플랭글런부터 파티에서 만난 루이스 스테드먼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편지가 왔는걸. 브리스틀 유리초 때의 희생도 전혀 헛된 일은 아니었어. 얘야, 너희들 그런 데서 그처럼 기분 나쁜 소리를 내야만 하니? 어두운 나무숲에서 기분 나쁘게 꾸민 듯한 잼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부엉인걸요. 부엉부엉 해야만 해요. 잼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퍽 훌륭하게 부엉부엉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잼은 숲의 어떤 작은 생물의 소리라도 흉내낼 수 있었다. 월터는 그만큼 잘할 줄 몰라 곧 부엉이 놀이를 그만두고 환멸을 느낀 어린 사내아이로 돌아가 위로를 받으러 어머니에게로 살그머니 찾아왔다. 엄마, 나는 귀뚜라미가 노래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카터 플래그 씨가 그렇지 않다면서 그 소리는 뒷다리를 마구 비벼서 내는 거래요. 그런가요, 엄마? 그런 모양이더구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것이 귀뚜라미의 노래란다. 나는 싫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귀뚜라미의 노래 따윈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머나, 그렇지 않아. 듣고 싶어질 거야. 이제 곧 뒷다리에 대한 일은 고스란히 있고 가을 수확이 끝난 밭이며 언덕에서 들려오는 그 요정의 합창 같은 귀뚜라미의 노래만을 생각하게 될 거야. 벌써 잘 시간이니, 월터? 엄마, 잘 때 등이 오싹오싹해질 듯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주겠어요? 그렇지, 좋고 말고. 엄마랑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니, 월터?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